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문득 오늘 했던 말 하나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 하기 싫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속에서는 또 이미 후회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또 그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싫다고 말하지 못할까요? 왜 거절 한마디가 이토록 어려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니요가 떠오릅니다. 지금 너무 바쁘다는 것도 알고 내 몸이 지쳐있다는 것도 알고 사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입은 다른 말을 합니다. 네, 제가 해볼게요.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래, 나 별로 안 바빠. 그래, 그냥 내가 할게. 그 뒤에 찾아오는 감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피로함, 억울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짜증. 나 왜 또 이랬지? 이건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약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거절을 못하는 데에는 훨씬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애착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가장 가까운 사람, 대부분은 주로 부모님이죠. 가까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평생 인간관계의 패턴을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는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싫어 라고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냈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표현했을 때 관계가 더 불편해졌거나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는데 오히려 무시당했거나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뇌는 하나의 공식을 학습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깨진다. 내 의견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착하게 굴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이건 어른이 된 지금도 무의식 중에 작동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거절한다고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약간 떨리고 목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몸 깊이 새겨진 생존 반응입니다. 그 애착의 패턴이 어른이 되어서 굳어지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people pleasing, 우리말로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난 진짜 착해서 돕는 걸까요? 아니면 거절했을 때 생길 상황이 두려워서 그래서 돕는 걸까요?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둘 다 부탁을 들어주고 둘 다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을 때는 도운 뒤에 큰 뿌듯함이 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돕고 나면 뿌듯함 대신 이상한 공허함이 남습니다. 이게 내가 원해서 한 건지 어쩔 수 없이 한 건지 그 경계가 흐릿한 느낌.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진 분들은 거절 후에 강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사실 왜곡된 신호입니다. 거절은 나쁜 행동이 아닌데 뇌가 또 나쁜 짓 했네 라는 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항상 맞춰주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어차피 들어줄 거야. 저 사람한테는 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괜찮아. 정작 나를 아끼지 않는 관계가 내가 가장 많이 맞춰온 관계일 수 있다는 것. 이건 직장 생활에서 특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쓸모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 같고 내가 부탁을 들어줘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양보해야 내 자리가 지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건적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줄 때만 내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그러다 보니 거절은 단순히 아니오가 아닙니다. 거절은 곧 나의 가치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어쩌지? 내가 거절했다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볼까? 그래서 경계를 명확하게 긋지 못합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상대방에게 벽을 치는 것, 상대를 밀어내는 것. 그런데 조금 다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차선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는 도로. 오토바이와 버스와 사람이 뒤섞여서 각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 풍경. 처음 보면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까지가 내 도로인지, 누가 나를 향해 오는 건지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니까요. 경계선이 없는 관계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를 모르죠. 그 속에서는 계속 한 사람이 양보하고 결국 양보하는 사람만 지쳐갑니다. 반대로 차선이 잘 그어진 도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각자의 차선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빠르고 안전하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상대를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나의 영역이고 여기서부터는 당신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것. 그건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알려주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경계선이 있어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서로의 선을 알고 그 선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서 뭔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냥 오래된 습관이었구나. 아주 오랫동안 나를 지켜온 방식이었구나. 맞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 패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절 당신을 살아남게 해준 전략이었습니다.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버티기 위해. 다만 지금의 당신은 그때와 다릅니다. 그때와는 다른 어른이 되었고 그때와는 다른 관계들 속에 있습니다. 또 그때와는 다른 사회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싫어 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도 됩니다. 그 과정이 두렵고 어색하더라도 그건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런 작은 것들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네 라고 말하는 대신 잠깐만 생각해 봐도 될까요? 라고 해보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 스스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난 이게 싫다는 감정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감정을 좀 인정해 보세요. 지금 나는 싫다고 느끼고 있구나.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거절부터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주 어려운 부탁을 거절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연습해 보는 겁니다. 저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돼서요. 아, 어떡하죠? 제가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이런 작은 문장들이 쌓이면서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거절해도 괜찮다는 것을요. 어쩌면 오늘도 누군가의 부탁에 괜찮아요, 네, 알겠어요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마음속은 괜찮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 말을 뱉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영상이 떠오른다면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는 지금 오래된 습관 속에 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